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 또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복리후생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킨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정의당이 반대 피켓 시위까지 벌인 바 있는데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위까지 하셨는데 결국 통과가 됐네요. 네, 전반기 국회 마지막 날 시민들을 보호해야 될 국회가 그것과 정반대의 결정을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착잡한 심경입니다. 네, 반대하시는 핵심 이유가 뭡니까? 이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저임금 두 자릿수 실행이 되고 이제 고작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산입범위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한마디로 임금 상승률에 대한 효과가 다시 도루묵이 되는, 이런 한마디로 줬다 뺏는 최저임금이 되는 이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특히나 최저임금 바로 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달에 한 155만 원 받고 식대, 교통비 한 20만 원, 3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월로 따져서 그러니까 1년에 한 200~300%의 상여금을 받아서 한 달에 고작 한 200만 원 정도 받는 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다시 두 자리가 또 오른다 하더라도 전혀 임금 상승 효과를 볼 수 없는 이런 법안을 이번에 통과를 시킨 것이고요. 거기 조금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양대 지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쉬운 해고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이런 정부의 행정 해석 때문에 노동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이 통과된 법안에도 이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최저임금법상에는 원래 이것이 노동자 가반의 그리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것을 이번 법안에는 의견을 듣는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사업주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이런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국회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노조가 없는 대다수의 노동자들,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체불임금도 제대로 달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입 범위를 결정할 때 의견을 듣고 노동자들이 요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걸 안 들어준다고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기업주가 일방적으로 하게 된다? 네네. 그런 점에서 이전 정부의 오류를 다시 반복하는 이런 법안이 이 새 정부에서 촛불 정부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통탄스럽습니다. 방금 새 정부 촛불 정부라고 부르셨고 공약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고 거기에 발맞춰서 금년부터 대폭 인상을 한 더불어민주당이 왜 여기에는 동참을 했을까요? 결국은 대통령의 공약은 이행을 해야 되는데 두 자릿수 인상이라고 하는 것. 대통령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최저임금은 사람답게 살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집권 정당이 이 부분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계의 여러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또 국회 안에 보수 야당들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특히 올해는 한 푼도 올려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게 되면서 외형적으로는 두 자릿수 올려주고 내용적으로는 재계 기업에 부담 지우지 않는 이런 꼼수 인상안을 만든 것이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집권 여당 정부도 재계의 압력에 굴복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와 또 여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 정기상여금에서도 최저임금의 25%까지는 용인, 또 복리후생수당에서도 최저임금의 7%까지는 용인했기 때문에 정말 최저임금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충분히 혜택을 받는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고친 것은 연봉 4천 이상이 되는데도 우리의 좀 약간 기형적인 임금 체계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이런 데들을 좀 고치기 위한 거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사실 거짓말이요? 오늘 법사위에서 이 안이 다뤄질 때 예. 노동부 장관님께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개편안이 이루어진다 해도 90% 노동자들의 임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네네. 10% 정도의 노동자들에게 이제 아쉬움이 있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10%가 누구냐면 딱 최저임금 바로 차상위 임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155만 원 받는 그 기본급, 그 다음에 연 한 200~300% 받는 노동자들의 그 상여금을 월별로 다 쪼개면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식대, 교통비 한 30만 원 받는 노동자들 이 임금을 다 따지면은 2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예.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던 25%, 7% 이 계산을 다 하고 나면은 19만 원이 기본급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170만 원대로 기본급이 이분들은 임금 인상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예, 내년에 이분들한테는 한 푼도 안 올려줘도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 그것도 상여금 한 200~300%를 가지고 그나마 200만 원 수준을 버티고 있는 노동자들한테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 효과를 완전히 짓밟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또 동시에 이제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가 기본급은 적고 상여금이나 성과금, 기타 수당 이런 게 너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거 사실 좀 비정상적인 거 아니냐. 이걸 서구식 연봉제 비슷하게 딱 모든 걸 기본급화하는 이런 식의 임금 체계 개편을 유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노사 양측이 임금 협상을 하면서 기본급 체계를 올려주지 않은 채 기형적으로 임금 인상을 하는 이런 방편으로 상여금을 갖다 붙이고 무슨 수당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노사 양측이 기존의 어떤 그 임금 체계에 대한 임금 인상의 어떤 방식에 대한 노사 양측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경총에서도 처음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된 논의를 경총과 양대노총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가 나중엔 결국은 이런 것도 대기업에서는 다 단협을 통해서 단체 협상을 통해서 노사 간에 결정할 수밖에 없으니 노사 간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변경을 했거든요. 이것이 지금 노동 현실이고요. 노조가 없는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법률이 이거를 딱 방어를 치게 되면 그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또 한 가지가 엄연히 자영업자나 또 조그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건 동의하시죠? 네, 이 문제도요. 제가 법안 소위에서 중소기업 중앙회 대표자분이 오셔서 진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대기업이 우리의 납품 단가도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대기업은 우리 납품 단가를 안 올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제까지 성장의 과실을 다 대기업이 가져갔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라든가 납품 단가 후려치기라든가 아주 높은 수준의 임대료라든가 골목상권 침해라든가 이렇게 지불 능력을 중소기업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그 대기업이 이제까지 독점해왔던 것들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을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아주 이런 고약한 방식으로 지금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고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대기업들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개혁은 안 하고 있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지불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그동안 제대로 다루지 않고 계속 재벌 대기업들의 어떤 특혜나 기득권 보호 이런 것들은 해나가면서 알겠습니다. 그나마 1년도 안 된 최저임금을 다시 뺏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옳지가 않은 것이죠. 경제민주화, 재벌개혁과 최저임금 인상이 함께 가면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을들의 싸움만 붙인다. 이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